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뭐라고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지 않는 세수도세. 이거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세 받으시는 세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당신 어디서 딱 보여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 이번 시간은 이제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종합부동산세는 이제 분량도 적고, 작년에 한 문제 나왔고요. 그 전년도에는 출제가 또 안 됐어요. 이제 종합부동산세 폐지 움직임이 있어갖고, 올해에도 이제 출제가 잘 되면 한 문제,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재산세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과세되는 게 뭐뿐이에요? 별종주뿐이죠. 별종주. 그러면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 또 종합합산 과세 대상 토지. 그 다음에 주택. 이 개념은, 주택에 대한 개념은 당연히 재산세와 동일하죠. 그러면 이 별종주가 재산세에서는 전부 다 누진세율을 택했던 거예요. 누진세율을 택했던 건데, 역시 당연히 종합부동산세에서도 누진세율이에요. 누진세율이고, 여기 거는 별도 합산은 재산세 같은 건 해당 시군구에 있는 것을 합해서 계산해서 그래서 합산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여기 두 개는요. 근데 주택은 주택별로 과세했죠. 동일한 시군구에 있어도 재산세에서는 합산하지 않았어요. 허나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국세다 보니까 전국권을 합한다. 그럼 별도 합산 과세량이 되는 토지가 전국적으로 널려 있다. 뭐 땅 많은 분들은 뭐 전국도에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전국권을 다 합한다는 거예요. 합산 단위가 어떻다? 전국을 합산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국을 합산하고 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 합산 과세는 공시가격이, 이제 시가 표준에 대한 용어를 안 쓰고 공시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공시가격이 80억 초과분. 80억 초과분.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이 없죠. 이거 갖고 내는 분들은 진짜 부자예요. 굉장한 부자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5억 초과분. 그 다음에 주택 같은 경우는 6억 초과분인데, 때에 따라서는 1세대, 1주택일 때는, 1세대가 1주택 보유하고 있을 때는 9억까지,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80억 이하로, 5억 이하로, 주택을 6억 이하로 갖고 있다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일이 없다. 저는 이런 게 해당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종합부동산세를 구경도 못 해봤어요. 고지서가 12월 달에 오는데 고지서 구경을 못 했어요. 이거는 어때요?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죠. 연말 연시다. 굉장히 바쁘잖아요. 크리스마스 있고 이다 보니까 바쁘니까 이때 받겠다.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서 볼 때는요, 과세권자가 그때는 연말에는 돈 쓸 일 많잖아요. 미리 돈 받아버리겠다. 이런 취지로 요때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1월 중 한 달 중에 재산세 같은 경우는 7월 하반기에, 또 9월 하반기에 받잖아요. 16일부터 30일에 받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2월 1일부터 15일에 받겠다. 과세 기준일은 똑같이 언제예요?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죠. 과세 기준일. 그러면 납세 의무자는요. 납세 의무자는 간단해요. 별도 합산 과세당 토지를 80억을 초과해서 소유하는 차. 종합합산은 전국권을 합한 게 5억 원을 초과하는 차. 그렇죠? 주택은 6억 원을 초과하는 차. 뭐 9억 원을 초과하는 자가 될 수도 있고, 1세대 1주택 자일 경우에는. 요거는 뭐라고요? 1세대 1주택자. 1주택자. 1세대 1주택자 개념 아시죠? 만만해야 된다. 한 명만이 한 주택만을 갖고 있을 때. 같은 세대원 중에서 한 명만이 한 주택만을 갖고 있을 때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재산세, 종부세, 또 소득세에서 전부 다 개인별 과세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한 사람이 갖고 있잖아요. 종부세에서는 이래요. 12억짜리를 갖고 있잖아요. 부부가 공동 소유로 갖고 있잖아요. 한 푼도 안 내. 종부세 안 내. 12억이 돼도, 공시가격이 12억이 돼도 안 낸다라는 거예요. 왜냐? 개인별이니까 얼마예요? 6억? 6억이잖아요. 지금 종합부동산세는 인세예요. 인세이기 때문에 특히 개인별 과세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만이 갖고 있을 때는 억울해요. 그게
부부 공동 소유로 했으면 12억도 안 내는데 12억도 안 내는데 넘다 보니까 둘이서 갖고 있으면 12억인데 혼자 갖고 있으면 6억만 넘으면 안 되니까 그걸 9억까지도 올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에게는 또 뭐를 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기고장을 특별히 더 해주고 있죠. 요거는 1세대 1주택자만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대해서만? 주택에 대해서만. 기초공제 3억을 더 해주고 있죠. 1세대 1주택자. 그 다음에 고령자 공제 해주고 있다. 또 장기보유 공제 해주고 있다. 장기보유 공제 여기서는 5년 이상을 얘기를 해요. 5년 이상을 얘기를 하고 있다. 나이 많이 드신 분 고령자 공제가 있고 이제 요런 것을 특별하게 해주고 있다. 그러면 이 기초공제나 고령자 공제, 장기보유 공제 같은 경우는 어디서만 적용이 된다? 주택만. 별도합산이나 종합합산, 과세형,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 정확히 체크를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또 하나 또 같이 적용되는 게 뭐가 있는가 보면요. 여기서 하나 같이 모두 적용되는 게 뭐가 있는가 보면 그 이중과세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과세 조정은 별종주에 모두 적용이 된다는 거죠. 모두 적용이 돼요. 그러면 모두 적용된다는 얘기는 뭔가 보면요. 어떤 사람은 100억을 갖고 있어요. 100억짜리 별도합산 과세상 토지가 있어요. 전국권 합하니까 100억이야. 그러면 이 사람이 그 100억에 대해서 이미 9월에 재산세를 다 냈어요. 100억에 대해서. 그런데 또다시 80억을 초과한다고 해서 20억에 대해서는 뭐예요? 20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또 내게 되거든요. 그럼 뭐가 돼요? 20억에 대해서는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고 80억은 재산세만 내고 말죠. 그런 결과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20억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받을 때 이 재산세 이미 받았던 20억을 공제를 하고 받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20억에 대한 종부세가 1,000만 원이다. 근데 20억에 대한 재산세가 만약에 20억에 대한 재산세가 300만 원이었다. 그럼 300만 원을 뺀 700만 원만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결과론적으로는요. 100억짜리 별도합산 과세형 토지를 갖고 있을 때 80억에 대해서는 재산세만 받고 20억에 대해서는 종부세만 받는 결과가 돼버리나요? 재산세 이미 받았지만 그것을 뭐 하니까 종합부동산세 받을 때 그것을 빼고 받으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이중과세 조정. 다른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중과세 조정은 별종주에 전부 다 적용되고 이 기고장 같은 경우는 어디만 적용된다? 주택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요 좀 특별하게 정리를 하시고 뭐 우리 앞에서 보셨던 세부담 상한이라든지 재산세에서 보던 세부담 상한 전부 다 150이죠? 전부 다 150인데 이 여기서 하나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직전 연도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그래요. 총세액 상당액. 총세액 상당액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를 얘기해요. 그러면 지금 올해 2016년 그 12월 달에 종부세를 받을 때 작년에 냈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만약에 5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올해 낼 때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1.5배가 넘어서는 안 된다. 1.5배 넘는 거는 안 받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재산세에서 세부담 상환할 때는 뭘로만 했어요? 순수하게 재산세만 가지고 했죠.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순수한 종합부동산세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총세액 상당액 갖고 하기 때문에 계산 방법이 좀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렇게 요 정리를 좀 해주시고 정리를 이제 여러분이 별도합산 과세형 토지 뭔지 알고 종합합산 과세형 토지 뭔지 알잖아요. 주택 뭔지 알고 그래서 이제 그 종합부동산세 출제될 때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비교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니까 그걸 비교를 좀 해주시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문제만 갖고 낸다면 이런 것 정도는 내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고 그러면 1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은 동일하다. 딱 맞죠? 매년 6월 1일 똑같고요. 그래서 재산세를 내지 않은 분은 절대로 종부세를 낼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주택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 맞나요? 당연히 맞죠. 세 번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표준은
과세 표준은 납세 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 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맞죠? 6억 원을 공제한 금액. 초과분이니까 공제하고 넘는 부분에서 그 과세를 하고 있죠. 네 번째, 과세 기준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 의무자로서 종합합산 과세량인 경우 국내 소재의 과세량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 의무가 있다. 종합합산은 얼마를 초과하는 자? 5억을 초과하는 자. 맞죠? 다섯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 과세 대상, 별도합산 과세상 및 분리과세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이 틀렸네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절대로 종부세 과세될 수가 없다. 고급 오락장용 토지, 골프장용 토지 절대로 과세될 수가 없어요. 없다. 맞고. 그 다음에 이제 틀린 것은 5번이 된 거죠. 분리과세 대상이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되죠. 이번에 조세의 용어인데 용어에 여러분이 주택, 토지 또 공시가격 잘 체크를 하시면 되고, 네 번째 보시면요. 1세대 1주택자 한번 볼게요. 1세대 1주택자란 1세대가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상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 동일 세대원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12억짜리를 갖고 있는데 부부 공동 소유면 어때요?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거예요. 양도소득세에서는 그거는 1세대 1주택자야. 하지만 종부세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는 거죠. 구별을 꼭 해주세요. 개인별 과세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를 볼게요. 3번 문제를 보면 종합부동산세의 설명 중 옳은 것은 당해 납세 의무자에게 전년도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 상당액. 총세액 상당액이 뭔지 아시죠? 직전년도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에 세액의 100분의 30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한때는 100분의 300이었어요. 종부세를 처음에 참여정부에서 처음에 만들어놨을 때는 3배예요. 세부담상은. 근데 절반으로 줄여서 얼마예요? 150. 1.5배를 넘으면 없는 것으로 보겠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틀린 내용이죠. 두 번째, 별장은 1000분의 40의 높은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다. 이제 별장 같은 경우 종부세 과세될 수 없어요. 여러분 4%면 굉장히 큰 거예요. 일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면 4%죠. 일반 매매를. 그렇죠? 취득하면 4%예요. 4%. 4%고 또 그러면 취득세를 매년 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 번 부동산을 사면은 4%씩 내면은 굉장히 크잖아요. 그게 부담이 크잖아요. 그걸 매년 낸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1000분의 40이 과세되는 골프장용 토지건축물, 또 고급 오락장용 토지건축물, 또 별장, 이런 것들은 절대 종부세 과세되지 않는다. 재산세에서 워낙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모두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인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당연히 맞죠. 이거는 인세예요. 이게 전부 다 인세예요. 그런데 종부세에서, 재산세에서 이 두 가지는 인세였어요. 합산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주택은 물세였다라는 거 기억되세요? 물세. 왜? 주택별로 과세하니까. 그렇죠? 그랬었는데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뭐다? 인세다. 전국권을 합산하니까. 인세죠.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세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거는 틀렸죠. 원칙은 뭐래요? 좀 종부세가 다른 거하고 차이점이 좀 있는 것은 뭐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보면요. 취득세는 신고 납부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을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무조건 뭐예요? 보통징수잖아요. 그런데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은 뭔데? 원칙은 부가과세, 보통징수예요. 똑같은 용어죠. 고지서를 보내서 받아요. 그런데 납세자가 원할 때는 신고 납세 방법에 의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주택 중에서요. 이제 편하게 얘기를 하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용어는 합산 배제 주택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종부세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 종부세 합산 배제 주택이라고 하고 있는데 주택으로 안 보는 것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런 거 있죠. 기, 미, 가, 수, 임종. 기숙사. 사람이 살아도 주택이 아니라는 거죠. 또 미분양 주택.
미분양주택, 또 뭐 영유아 보육시설의 가정보육시설용 주택, 가정보육시설용, 또 수도권 밖에 한 주택, 그 다음에 임대주택 보면 임대주택,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사용하는 사용자 소유주택, 사장주택인데 종업원이 기숙사로 쓰게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은 주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합산배제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합산배제주택. 이런 주택이 있다면 과세권자는 저게 사장 이름으로 돼 있는데 종업원에게 기숙사로 쓰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또 이 미분양주택 같은 경우도 지가 팔 거 팔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갖고 있으려고 그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라는 거예요. 신고를 해라. 그러니까 12월, 그것도 요 기간 동안에 12월 1일 동안에 자기가 원하면 이런 게 있는 사람만 신고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냥 고지서 받는 게 편하지. 내가 가서 신고하는 게 편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는가 보면 이 기간 내에 신고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전에 고지서를 보냈던 것은 없었던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신고를 하면 그거 고지서는 찢어버리면 끝이라는 거죠. 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원칙은 부가과세. 그런데 예외적으로 납세자가 원할 때는 뭐 할 수 있다? 신고납세 방법에 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의할 수 있다. 기간은 똑같다. 이렇게 보셨고, 그 다음에 5번째, 부부가 각각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재산세 종합부동산을 모두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이제 세대별 합산이요, 전부 다 없어졌어요. 세대별 합산이 뭐 소득세도 그렇고 이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로는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할 수 있어. 이런 별도 합산 같은 경우는 빌딩의 토지가 대부분이거든요. 그 사업용 토지니까. 빌딩의 토지인데 만약에 남편이 80억 토지 가격이 80억 원인 공시가격이 80억 원인 토지를 가지고 있고 또 부인이 80억 원인 토지를 갖고 있다. 종부세 안 내요. 그러면 만약에 제 생각에 그래요. 그 별도 합산 과세용 토지 가격이 80억이라면 그 부동산 가격은 거의 한 300억, 400억 될 거예요. 왜냐면 토지 가격에 대비 뭐 이렇게 뭐 강남 같은데 시세는 뭐 평당 3억이 가도 공시가는 1억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80억 넘고 또 건축물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면 한 2, 300억짜리 갖고 있어도 종부세 안 내는 분이 꽤 있다는 거죠. 이런 쪽으로 많이 갖고 있다면. 근데 나대지 같은 경우는 조금만 갖고 있어도 종부세 낼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세대별로 합산하지 않죠. 모두 합산하지 않는다라는 거 보시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거를 초과하는 자만 납세의무가 있는 거죠. 단 아래의 개인은 법인과 모두 과세윤연제 주택분 또는 토지분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입니다. 왜?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면 종부세 절대로 납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개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주택 소유자 7억 원을 초과를 한대요. 그런데 합산한 금액이 7억 원을 초과하니까 당연히 뭐가 돼요? 납세의무자. 원칙은 6억 초과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는 9억 초과니까. 그렇죠. 정확히 맞고요.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거죠. 두 번째, 개인이 소유한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항인 국내 소유자는 당해 과세 대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합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토지 소유자. 당연히 납세의무가 있죠. 초과하는 1억에 대해서 납세의무가 있는 거죠. 세 번째, 지방세법상 별도 합산 과세 대상인 국내 소유자는 당해 과세상 토지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250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당연히 250억 원을 초과하니까 납세의무가 있죠. 납세의무가 있고. 4번, 모 회사인 A법인과 자회사인 B법인이 소유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주택이네요. 10억 원이래요. 모 회사가 6억, 자회사가 4억. 그러면 이거예요. 아버지가 6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고 자식이 4억짜리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 모 회사 아버지가 6억짜리 갖고 있고 자식이 4억짜리 갖고 있다. 이러면 종부세 납세의무가 없죠. 왜? 개인별로 6억을 초과하는 자가 없잖아요. 똑같아. 모 회사, 자회사는 별개의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별개의 법인이에요. 별개의 법인이다 보니까 전혀 관계가 없다. 이건 납세무가 없네요. 납세무가 없어요. 4번이 납세무가 없는 자네요. 5번에 지방세법상 종합합산 과세량인 국내에 소지하는 당의 과세량 토지 공시가를 합하는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법인. 당연히 납세무가 있죠. 그러면 요거 갖고 풀 수 있는 문제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5번을 볼게요. 5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일 현재 과세 대상 자산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 아닌 것을 모두 고르래네. 또 옳은 것을 모두 고르는 게 아닌 것을 기억해 보면 그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에 따라 사용하는 차고용 토지. 이 차고용 토지 같은 경우는요. 그 터미널용 토지 같은 경우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1000분의 2로 분리과세가 돼요. 그럼 종부세 과세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차고용 토지래. 차고용 토지일 경우는 사업용 토지가 되기 때문에 별도 합산 과세상 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종부세 과세가 될 수 있죠. 얼마를 초과하면? 80억을 초과하면. 그 다음에 니은은 국내에 있는 부부 공동 명의로 된 1세대 1세의 공시가격이 10억 원인 경우. 공동 명의로 되는데 지분이 동일해. 그럼 2분의 1입니까? 나눠야 되죠. 5억이야. 그러면 6억을 초과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납세무가 없네요. 납세무가 없다. 과세량이 아니죠. 네 번째, 디귿 공장용 건축물. 건축물은 죽었다 깨나도 종부세 과세될 수 없다라는 거죠. 없다. 그러면 니은도 그렇고 디귿도 그렇고 다 과세되지 않네요. 리을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뭐 공시가격이 100억 원인 경우래. 골프장용 토지 1000분의 40이 적용되는 거잖아요. 재산세에서 절대로 종부세 과세될 수 없다. 그러면 니은, 디귿, 리을을 고르면 니은, 디귿, 리을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이제 이거 갖고 정리 다 되는 거잖아요. 다시 6번 문제를 볼게요. 그 종합부동산세 내용으로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은 토지와 건축물 및 주택. 벌써 건축물 나왔으니까 이거 틀렸네 보니까요. 건축물은 절대로 종부세 과세될 수 없잖아요. 주택의 보유에 대한 과세로서 공시가격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무가 성립한다. 틀렸죠. 건축물이 들어가서 틀렸다는 얘기고. 두 번째, 주택의 경우 1차적으로 전국의 주택을 합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틀렸죠. 주택 어때요? 1차적으로 주택별로 재산세를 과세하고 그렇게 돼야 되죠. 전국 합산 아니죠. 이것은 종부세에서는 전국을 합산하지만 여기서는 합산하지 않죠. 끝난다. 그 2차적으로 일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국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부세를 과세한다. 후단은 맞는 거네요. 전단은 틀리는 거고. 세 번째, 재산세는 지방세 보통세이고 종합부동산은 국세 보통세이다. 아, 정확히 맞네 이거는요. 3번이 정확히 맞는 게 되고 4번에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경우 3억 원의 기초공제를 적용한다. 틀렸죠? 기초공제는 어떨 때만 1세대 1주택자일 경우만 그렇다는 얘기죠. 다섯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에 납세무가 성립하며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정확히 맞나요? 종부세는 당연히 틀렸지. 이거는 6월 1일 납세무 성립하고 납부기한은 9월은 재산세에서 토지분이죠. 재산세에서 토지분이고 종부세는 언제? 12월 1일부터 15일이라는 거죠. 종부세가 공부할 게 이렇게 요 정도로 범위를 공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7번 문제를 보시면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내용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과세율은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똑같죠. 두 번째, 납세 의무자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이다. 국내에 있는 재산세와 주택 같은 경우는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당연히 맞고. 세 번째,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 등 일정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 포함되지 않는다. 합산 배제 주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합산 배제 주택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균등한 비율로 공동 소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2억 원인 경우에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되지 않는다. 공동 소유였으면 개인별 소유자별이기 때문에 과세되지 않죠. 당연히 맞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세율은 초과누진세율과
비례세율 구조를 모두 택하고 틀렸네 이게요. 틀렸죠? 모두 무슨 세율이다? 누진 세율이죠. 다 누진 세율이죠. 다 누진 세율을 택하고 있다. 그 다음에 8번째, 이제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한번 볼게요. 그 주택분 2016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 세액계산 흐름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미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과세표준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해서 공제액은 얼마를 빼나요? 6억을 빼죠. 6억 원을 공제를 하고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세율은 5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얼마예요? 2%예요. 2%. 세율이 최고. 근데 이런 건 모른다고 쳐요. 세율을 외울 수는 없으니까. 누진세율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고 그 다음에 그거는 모른다고 치고 종합부동산세액은 과세표준의 세율을 곱하고 또 뭐를 곱하나?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하는데 공정시장가액비이 전부 다 이걸 초과하는 금액의 몇 프로? 80%죠. 80%. 그렇죠? 재산세는 60%, 70%가 있죠. 주택은 60%, 토지와 건축물은 70%. 여기는 몇 프로? 80%. 6, 7, 8이에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거기에 80%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무슨 세액? 아, 이거네. 지금 조금 전에 뭐를 뺀다고 그랬죠? 이거를요. 종합부동산세에서 20억에 대한 여기서 지금 80억을 초과할 때 20억에 대한 종합부동산세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20억에 대한 재산세를 얼마예요? 3,000만 원. 뭐를 빼는 거예요? 재산세를 빼는 거죠. 재산세를 빼는 거예요. 그러면 재산세를 빼고 또 세부담 상한액은 얼마가 되나요? 세부담 전년도 총세액 상당액의 몇 프로? 150%를 한도로 하고 있죠. 그럼 150%니까 그 내용 보면 6억 그 다음에 뭐 2%는 모른다고 치고 80% 그러면 6억에 80%에 150 그러면 맨 밑에 내용으로 들어가네요. 맨 밑에 5번이 되겠네요. 그 공제할 때 취득세 빼는 게 아니라 재산세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9번 한번 보시면 되고요. 10번 보면은요. 다음 중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될 수 없는 것은 이거 아닌 거 찾으라는 거죠. 이거 아닌 거. 그러면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서 종부세 과세되는 거죠. 그래도 과세될 수 있는 거죠. 일반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뭘로? 별도 합산 과세상 토지로 될 수 있는 거죠. 고급 월악장용 이거 아니네. 고급 월악장용 토지는 몇 프로? 4%짜리니까 과세될 수 없죠. 가액 비율 미달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뭔가요? 종합합산 과세상 토지니까 종부세 과세될 수 있고 나대지도 종합합산 과세상 토지니까 종부세 과세될 수 있죠. 이게 재산세 문제하고 똑같죠. 별종주가 아닌 것은 그거 고르라는 얘기하고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111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인 것은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종부세 절대로 과세될 수 없죠. 관계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의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0년 5월 1일부터 소유하고 있는 농지. 이거는 뭐래요? 이거는 여기에 못 들어가죠? 분리과세 대상 토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 상업용 건축물. 상업용 건축물 죽어도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공장용 건축물 안 되고 5번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뭘로 과세하나요? 종합합산 과세상 토지잖아요. 그러니까 종부세 과세될 수 있다. 그러면 과세 대상인 것은 5번 뿐이네요. 이거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가 합산 배제 주택이에요. 이게 좀 나오기가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은 좀 어느 정도는 좀 알고 해서 법정 조건을 충족한 임대주택,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그런 내용은 없죠. 그 다음에 미분양 주택 있죠. 그 다음에 기숙사 있죠. 그 다음에 종업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있죠. 이런 것들은 과세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다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좀 편하게 알고 계실 수 있는 거 요거만 해놨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3번을 보시면 종합부동산세에서 관련 설명 틀린 것은 1번에 납세 의무자가 거주자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납세지를 준용한다. 소득세 뭐 이제 양도소득세를 보시겠지만은 양도소득세에서 말하는 소득세는 국세잖아요. 국세는 전부 다 어디로 간다? 주소지가 날 세무서죠. 그래서 종부세도 뭐예요? 주소지가 날 세무서가 되는 거죠. 정확히 맞고요.
소득세법상 납세제를 준용하고 두 번째, 납세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 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300이다. 100분의 150이다 그래도 틀려요. 왜? 뭐라고 했으니까? 또 지웠네. 총세액 상당액이라고 했죠? 총세액 상당액. 그래서 틀렸죠. 여긴 틀린 게 두 가지예요. 총세액 상당액에 또 150도 틀렸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감면이 되면 종세도 비과세 감면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되지 않는다. 맞죠? 분리과세상 토지는 종부세 과세될 수 없다. 다섯 번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무자가 과세운전제 1세대 1주택자로서 만 70세의 이고 당해 주택을 5년 보유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을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당연히 맞죠. 연령별 공제율 바꿨다.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4번을 보면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가액은, 그러니까 과세 표준을 구하기 직전 단계, 80% 적용하기 직전 단계 가격은 얼마냐? 아래의 가족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이다. 직계 비속은 35세로서 결혼을 하지 않았다. 세대원 소유의 주택의 공시가격은 세대주가 12억. 그 다음에 세대주의 배우자가 5억. 세대주의 자가 6억. 그러면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5억, 6억짜리는 종부세 납세무가 없죠. 그러면 세대주 12억에 대해서 납세무가 있는데 여기는 1세대 1주택이 아니죠.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9억이 아니라 얼마를 뺀 금액에 6억. 12억에서 6억을 빼면 얼마예요? 6억.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1번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5번을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16번을 보겠습니다. 그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개인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지는 소득세법상 규정 준용. 정확히 맞죠? 그 내용도 뭐 앞에 있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이 많네요. 근데 거기 4번만 한번 볼까요?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는 혼인함으로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와 혼인한 자별 각각 1세대를 본다. 만약 이럴 수 있어요. 자식도 9억짜리 주택 하나, 또 부모도 주택 9억짜리, 다 1세대 1주택자야. 1세대 1주택자인데 세대를 합했어요. 합했을 때는 5년간은 1세대 1주택자로 봐줘. 1세대 1주택자로 봐줘. 그래서 9억을 초과하는 1세대 1주택자는 9억이잖아요. 그러면 납세무가 없다라는 거죠. 5년간은. 왜냐하면 동거봉양이나 세대를 합했을 경우 종합부동산, 양도소세도 그런 규정이 있죠. 혼인으로 세대를 합해서 2주택이 된 경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럴 때 각각을 물어보겠다. 5년간은 1세대 1주택으로 봐주겠다는 얘기. 그것도 한번 눈여겨봐 주시고요.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재산세 과세 재산 중 별도 합산 과세상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당연히 맞고요. 재산세 과세 재산 중 별도 합산 과세상 토지는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당연히 합산하지 않죠. 당연히 안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합부동산세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다. 당연히 부과될 수 없죠. 왜? 고지서를 보내는 거니까. 네 번째, 가산금만 부과되죠. 각각 주택을 소유한 갑과 을이 2012년 5월 30일 혼인 신고한 후 계속하여 보유하는 경우 2016년분 종합부동산은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그러면 12년이니까 12년, 그러니까 최초의 과세율이 6월 1일이잖아요. 6월 1일,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어때요? 16년까지는 뭐예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거죠. 1세대 2주택으로 보는 게 아니죠. 5년간을 본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5번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섯 번째, 재산세 과세 재산 중 분리과세상 토지는 종합부동산 과세량이 아니다. 당연히 맞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18번 마지막 문제인데 그 종합부동산 설명 옳은 것은 요거는 앞에서 이제 보셨던 내용과 같이 저기 되니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좀 기간 짧아서 좀 시간을 좀 짧은 시간 내에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양도소득세를 진행을 하겠습니다.